손맛이란 정말 있는 걸까요? 나무위키에 따르면 손맛은 음식을 만들 때 손으로 이루는 솜씨에서 나오는 맛으로 국어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량화, 계량화된 방식과 대치되는 방법론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고도 적혀 있네요. UST 한국화학연구원 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이자 연구원으로서 손맛이라는 게 정말 있을지 아니면 아직 정량화나 계량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뭉뚱그려 손맛이라고 부르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일단 손맛이 끼어들 틈이 없는 완벽한 레시피를 만들 겁니다. 그 다음 저같이 요리 경험이 전혀 없는 초보도 그걸 그대로 따라하기만 했을 때 전문가 못지않는 요리를 만들 수 있다면 사실상 손맛은 아직 정량화나 계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언가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건 제대로 된 실험 설계는 아니에요.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간이 실험 겸 예능이라고 생각하시고 시원하게 봐주세요. 대전하면 떠오르는 두 가지가 있죠. 바로 과학도시와 성심당입니다. 제가 완벽한 제빵 레시피를 통해 대전을 대표하는 명물인 성심당보다 맛있는 빵을 만들면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결과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레시피를 과학짤빵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더 완벽한 과학짤빵 레시피를 만들기 위해 도움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과학적으로 빵이 왜 맛있는가에 대한 답변이겠죠? 교수님, 빵은 도대체 왜 맛있는 걸까요? 우리가 빵 냄새만 맡아도 군침이 도는 이유가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고 우리 뇌가 이거는 에너지가 가득하고 소화가 쉬울 거야 라고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이 상세히 원리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걸 요약해 보자면 우선 효모가 밀가루를 분해해 이산화탄소로 반죽을 부풀리고 에탄올과 향분자가 달콤한 냄새를 만듭니다. 그 후 빵을 140도에서 구우면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 구수한 향이 생기고 전분 젤라틴화로 속은 촉촉하고 껍질은 단단해져 겉바속촉의 질감 대비가 만들어지는데 이 모든 과정이 우리 감각 수용체에 긍정적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빵이 왜 맛있는지에 대한 이유는 알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실험을 도와줄 한 분을 더 모셔봤어요. 교수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UST 한국화학연구원 스쿨 정지은 교수입니다. 교수님, 정말 손맛이라는 게 있을까요? 나는 손맛이라는 게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좀 정확하게 통제되지 않은 그런 변인들에 대해서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그 모든 변수들을 레시피에 다 포함시키면 손맛을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걸 목표로 우리가 레시피를 만들어 봐야겠지? 이번 실험에서는 빵을 만들어 보기로 했잖아요. 어떤 빵이 실험 목적과 가장 부합한 빵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제빵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대표 4가지 재료라고 하면은 물, 밀가루, 소금, 효모 요 4가지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빵이 바게트가 있거든. 요런 걸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싶어. 바게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실험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든 생각이 손맛에는 경험을 통한 감각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손맛을 온전히 배제하기 위해서는 과학짤빵 레시피를 만들기 위해 실습을 온전히 배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지? 네, 교수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최종 레시피를 확정하기 전 각자 추가로 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그냥 한번 만들어보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이론으로만 하려니까 답답하네요. 드디어 과학짤빵 레시피를 확정하는 날입니다. 우선은 저도 빵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어떤 밀가루를 사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글루텐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발효가 잘 된다라는 걸 보고 저희는 글루텐 함량이 제일 높은 강력분을 사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우리는 초보자다 보니까 인스턴트 드라이 이스트를 사용하기로 한 걸로. 그치? 그리고 소금 같은 경우에도 저는 짭조름한 빵이 맛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이스트의 활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빵 전체에 좀 간이 적절하게 그리고 골고루 배기 위해서는 굵은 소금보다는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은 고운 소금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확정을 짓자. 그러면 이 무게가 어느 정도 늘었을 때가 1차 발효가 완료됐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까요? 500g의 강력분을 기준으로 물이랑 이스트, 소금을 넣고 반죽을 했을 때를 발효 전에는 너비가 15cm 그리고 높이가 7cm 정도 되는 타원의 구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 반죽이 한 3배에서 4배 정도 부풀어서 이제 너비는 24cm 그리고 높이는 10cm 같이 이렇게 부피가 한 3, 4배 정도 늘었을 때를 우리가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면은 약 한 4g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발효 전에 반죽을 먼저 질량을 재고 나중에 발효가 끝날 때 또는 발효 중간중간에 이제 이 반죽을 그릇과 통째로 같이 질량을 재면서 한 4g 정도 늘었을 때 1차 발효가 끝났다. 이렇게 조금 판단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굵기에 대해서도 한번 볼 건데요. 제가 유명 빵집 3곳을 가서 잘 익은 빵들의 헥스코드를 한번 찍어봤어요. 제일 많이 탄 부분들이 최대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적어도 요 바깥쪽은 요 정도 색깔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범위를 지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단계별로 정리한 1차 레시피는 이렇습니다. 실제 제빵 과정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레시피를 만들었으니 이제 실제로 빵을 만들어 봐야겠죠? 제빵사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심당에서 11년째 근무하고 있는 차장 손지민이라고 합니다. 제빵사님, 그리고 저희가 만든 과학자의 빵 레시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처음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일반 업장에서는 이런 레시피들이 기초는 있지만 체계적으로 딱 발효 시간, 습도, 온도에 따라서 변화되는 거를 측정을 정확하게 하고는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과학자의 레시피를 보고 이것도 빵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뭔가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과학자의 레시피에 대등한 빵을 만들기 위해서 눈금이 없는 종이컵과 밥숟가락, 믹싱볼, 빵이 마르지 않게 덮을 비닐 이 4가지만 가지고 미니멀하게 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말 시작해 볼까요? 네, 시작 한번 해보시죠. 이제 계량부터 한번 시작해 보실까요? 저희가 강력분 500g을 정확하게 담아 볼게요. 빵을 계량하지 않고는 단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이스트를 먼저 물에 풀어서 활성화를 먼저 시키려고 하거든요. 제가 그람 수를 제대로 계량을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활성화를 먼저 시켜서 반죽을 하는 게 반죽에 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저희는 다양한 어레큐라 맞춰가지고 도구가 종이컵과 숟가락밖에 없기 때문에 손으로 풀고 있습니다. 밀가루 다 계량했고 이제 물 30도씩 맞춰가지고 계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밀가루를 감으로 종이컵으로 해서 넣었고요. 이제 소금을 넣고 손으로 한번 반죽을 섞어서 되기를 한번 보고 믹싱기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게요. 최대한 로스가 나지 않도록. 네, 저도 손반죽이 어느 정도 돼서 반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밀가루에 이어 소금과 이스트를 계량해서 넣어 주었고요. 오차 없이 정확히 계량하려다 보니 시간이 꽤 많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글루텐 형성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반죽을 빼는데 이 글루텐이 단계별로 있습니다. 바게트 같은 경우에는 발전 단계라는 탄력성이 최대일 때 빼는데 바게트는 발효를 천천히 시키면서 그 과정 안에서 글루텐을 더 형성하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저는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 계량 완료했고요. 물을 넣고 반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5도 그리고 반죽기로 가겠습니다. 먼저 1단으로 3분 정도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조직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뚝뚝 끊어지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거는 글루텐이 아직 30%, 40% 정도밖에 형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제 감으로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단 볼까요? 상태를 담고요. 저희가 탄력 테스트를 하기로 했는데 눌러보면은 어떤가요? 반죽의 탄력 상태를 수치로만 계산해 두었더니 막상 눈으로 확인하고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 직경이 한 90% 이상은 유지가 돼야 약간 반죽이 잘 됐다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벽면에 묻어 나오는 이런 점성들도 사실 없어야 되는 걸로 저희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반죽을 해볼까요? 네, 저는 반죽이 다 됐습니다. 믹싱이 된 걸 보면은 감이긴 하지만 신장성은 많이 없고
이제 탄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보고 반죽을 좀 뺐습니다. 시장성보다는 탄력성. 확실히 탄력이 좀 생긴 것 같은데 약간 아직까지는 좀 뜯어지는 느낌이. 아직까지는 글루텐이 되게 짧은 느낌이라서 반죽을 조금만 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는 미지근한 물을 감으로 맞춰서 아이스박스에다가 넣겠습니다. 볼 밑바닥이 닿게끔만 올려놓고 덮어서 발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너무 여유로워졌다. 그니까요. 한번 탄력 테스트 한 번 더. 아까보다는 직경이 조금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아까보다는 약간 찢어지는 느낌을 덜한 것 같아요. 확실히 아까보다는 덜 찢어진다. 얘네들은 효모 활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엮여 있는 거니까 시간이 넘어가면 안 돼서 그게 걱정이네. 여기서 우리 또 발효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저는 발효가 되는지에 대해서 향을 좀 맡아봤고요. 괜찮은 것 같은데 물이 식어서 따뜻한 물로 한 번 더 교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958g. 지금 50도로 맞춰왔는데 얘네들을 같이 습도랑 온도를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 적절하게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1차 발효 바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이게 과연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도 없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원래는 발효하고 40분에서 1시간마다 확인을 해보자 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20분 만에 거의 1.5배가 늘었거든. 네. 그게 지금 우리가 50도씨 물을 넣었다 보니까 내부에 이제 습도가 많이 올라가서 발효가 좀 되게 활성화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과발효가 안 되게끔 10분 뒤쯤에 한 40도씨 물을 넣고 한 번만 더 보고 과발효가 안 되도록 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는 시간이 얼추 된 것 같아서 발효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효가 잘 되고 있네요. 지금은 볼 윗부분으로 올라왔죠. 이렇게 부피가 커진 걸 보고 발효가 됐다고 하고요. 가스 형성이 돼서 이렇게 거미줄 같은 기공이 형성이 됐는데 이게 발효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저는 가볍게 또 펀치를 한번 주고 나서 10분 정도 있다가 분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다시 한번 반죽을 확인해 보았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발효가 진행되지 않았더라고요. 발효는 시간에 연연하는 게 아니고 반죽의 상태를 보면서 봐야 된다. 그런 글을 되게 많이 읽었었는데 저희도 지금은 시간을 대략적으로 적어놨지만은 저희가 이렇게 찾았던 것보다 좀 다르고 반죽 상태를 보고 결정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할 때도 안 해본 실험에 대해서 첫 테스트 반응을 보내기 위한 프로토콜을 이제 설계를 하는데 반응을 모니터링하면서 그런 프로토콜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저는 발효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분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울 없이 계량한 것도 처음이지만 저울 없이 분할하는 것도 처음이라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집에서 간단하게 샌드위치 같은 거 해 드실 수 있는 크기의 바게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조각을 자른 게 몇 그램인 것 같으신가요? 한번 재보실래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한 170에서 18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우와! 176g이요. 이야. 잠시 벤치 타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발효한 지 이제 1시간이 지났거든요. 아직도 안 나와. 그치? 저희도 다시 한번 반죽을 확인해 보았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발효가 진행되지 않았더라고요. 저희는 약간 뭔가 거미줄 같은 것도 나올랑 말랑 하는 것 같고 이게 거미줄이 잘 나온 건지도 잘 모르겠고 해가지고 오히려 과발효가 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여기서 1차 발효를 멈추고 저희도 성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되게 쉽게 하시던데. 처음 만드시는 것 치고는 반죽을 좀 잘 다루시는 것 같아요. 성형한 반죽은 약 15분 정도 2차 발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빵사님도 2차 발효를 진행하기 위해 반죽의 성형을 시작하셨어요.
일단 발효는 잘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실온에서 2차 발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25cm에 4cm로 성형을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피니까 자꾸 반죽이 쪼그라들어가지고 25cm까지도 못 만들고 길이 22cm에 너비 한 3cm 정도 되는 반죽을 만들었는데 부피가 조금 더 크는 걸 봐가면서 조금 더 시간을 들여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험을 하다 보면은 너무 잘 되는 실험보다는 안 되는 실험을 성공시켜 나가는 게 더 의미가 있고 이미 쉬운 실험들은 대부분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가는 게 또 과학자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빵의 굵기 색깔을 요 색차계를 비교를 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이거는 신박하네요. 뭔가 매뉴얼화를 시킬 때 컬러 차트를 이용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드네요. 제가 1시간 동안 이렇게 놔두려고 했는데 과학자 팀과 시간을 조금 맞춰야 되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좀 넣고 발효를 좀 빨리 진행을 시키는 방법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습기가 차는 게 보이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발효실과 도우 컨디셔너 이런 원리로 인해서 발효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바탕으로 뜨거운 물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바게트를 구워보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 굽게 되면은 저희가 되돌릴 수가 없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을 짧게 주고 이제 한 10분 정도 이후에 구움색을 확인한 이후에 이제 좀 더 필요하면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구울 예정입니다. 처음 10분을 돌리고 확인해 보니 역시 색깔이 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우선 저희가 최대치로 생각한 이 진한 색깔보다는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210도에서 8분을 먼저 조금 더 진행을 해보고 구움색을 컬러 차트랑 이제 비교를 해보고 필요하면은 조금씩 더 굽는 시간을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8분 뒤에 다시 빵을 꺼내 색을 확인해 봤는데요. 저희가 가져온 헥스코드랑 비교를 해보면 약간 중간 단계의 색깔인 것 같아요. 그 사이 제빵사님도 발효를 마치고 오븐에 반죽을 넣을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이게 잘 터질지 잘 모르겠네요. 이 빵이 이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240도에서 15분 정도 먼저 구우려고 합니다. 빵도 육안으로 제가 보고 판단을 해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의 빵은 겉에 색이 어느 정도 난 것 같아 단면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난 살짝 덜 익은 것 같거든? 네. 조금 더 구워보는 게 나는 좋을 것 같아. 반투명한 덜 익은 부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추가적으로 굽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색깔이 조금 옅다고 느끼긴 하는데 저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계량 없이 빵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로 오늘 네, 큰 무언가를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생각보다 내상은 괜찮은 것 같아요. 막 만족스럽다는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나왔구나, 내 감이 조금 있구나 라고 오늘 느끼게 됐네요. 저희도 오븐에서 빵을 꺼내 다시 한번 단면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까처럼 반투명했던 부분은 이제 다 없어진 것 같아. 이 정도로 익었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우여곡절 끝에 과학자의 빵과 장인의 빵이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는 눈을 가린 채 두 빵을 모두 맛본 뒤 각각 어느 쪽이 장인의 빵과 과학자의 빵인지 맞춰보는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씹을수록 계속 이렇게 구수한 향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맛있게 먹었고 제 입맛에는 조금 간간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먹었을 때 고소한 맛이 계속 나오면서 계속 씹으니까 조금 단맛도 느껴지는 것 같고요. 제 입맛에는 이 간이 좀 적당한 것 같아요. 맛은 고소하니 간간하니 괜찮았는데 껍질 부분하고 내상 먹었을 때가 조금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답변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한 빵순이 하는데 되게 향긋한 빵 냄새가 확 올라오는 것 같고 쫄깃한 빵 맛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쫄깃한 맛이 제일 먼저 났고요. 저한테는 약간 조금 질긴 느낌이었어요. 저도 쫄깃하고 이 앞전 거보다는 좀 얇은 크러스트가 형성돼 있어서 바삭한 식감이 났고요. 이스트 향이 얘도 조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 빵이 장인의 빵이라고 생각하면 손을 들어주세요. 이 빵이 과학자의 빵이라고 생각하면 손을 들어주세요. 첫 번째 드셨던 빵이 과학자의 빵이고 두 번째 드셨던 빵이 장인의 빵입니다. 나 맞았어. 전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시식을 맞춰봤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드셨나요? 저는 제가 만들었을 때 이 생김새도 그렇고 과학자의 빵이 조금 사실 빵 맛이 날 거라고 기대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먹었던 빵이 생각보다 너무 빵 같아서 장인의 빵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두 번째 빵을 먹고 나니까 확실히 이제 식감이라던가 향이라는 게 되게 좀 차이가 커가지고 아 역시 장인은 장인이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조금 겉이 딱딱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븐에서 오래 굽다 보니까 크러스트 형성이 두껍게 돼서 딱 씹었는데 오더라고요. 이스트에 대한 이 향은 저는 향미는 얘가 조금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게 조금 이스트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딱 치는 그런 냄새가 나더라고요. 향미에서 아마 느꼈으면은 저도 구분이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유일하게 이 결과를 틀린 것 같은데 저는 첫 번째 이제 빵을 먹었을 때 너무 고소한 맛이 나서 과학자가 만든 빵의 레시피에서 이렇게 고소한 맛이 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첫 번째가 장인의 빵이고 두 번째가 과학자의 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은 이번 실험을 하면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저희가 사전조사를 엄청 열심히 했지만 역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만져보고 이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이제 과정을 보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게 정말로 중요하구나를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저희가 문헌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물질을 쓴다고 했을 때 그 물질들이 또 제조사마다 순도도 다를 거고 안에 들어있는 그런 불순물의 양들 아니면 불순물의 종류들 또 달라질 수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저희가 만든 것도 효모로 이스트를 사용했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생이스트나 드라이스트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직접 실험을 해보면서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정말로 필요하구나를 다시금 느끼게 됐습니다. 이 과학적으로 레시피를 만들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반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레시피에 대해서. 아까 하셨던 거 손끝으로 반죽을 만졌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조금 이거 반죽 느낌이 너무 좋은데 네, 그 생각이 들어서 이런 과학적으로 근거해서 무시 못하는구나. 근데 이제 이런 공간 안에서 처음 하고 숙달이 덜 되셨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더 숙달하고 좋은 온도,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구우면은 제 빵보다 더 좋은 빵이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이 감이라는 거를 무시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실제로 이렇게 계량을 하지 않고 빵을 만들었는데 나온 게 정말 신기할 따름으로 전 좋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자료조사도 정말 많이 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정량화를 해서 레시피를 짜고 빵을 만들어 봤지만 결국에 이러한 맛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숫자로 다 담겨지지 않는 감각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제빵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손끝에서 나오는 그런 미세한 조절이라든지 오랜 경험은 아직까지 과학이 포착하지 못한 그런 변수라는 걸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교수님, 손맛에 대한 정의가 바뀌셨을까요? 저는 이제 조금 바뀐 것 같은데요. 제가 맨 처음에 손맛은 문화적인 표현이다.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저희가 정형화할 수 있다면은 손맛을 좀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었는데 저희가 아무리 계량을 정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정말로 많이 느낀 게 실험 또는 이런 제빵을 하는 그 사람의 숙련도가 정말 무시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손맛이라는 게 단순히 그런 계량의 오차뿐만이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제빵사니처럼 쌓여있는 그런 그 경험 그리고 이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의 느껴진 그런 이제 배경 지식들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손맛에 포함을 시키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실험을 마쳐봤는데요. 조금 황당할 수 있는 실험에 동참해주신 UST 한국화학연구원 스쿨 정지은 교수님과 성심당 손지민 제빵사님께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만든 빵 레시피에서 수정과 보완을 해서 유튜브 내용란에 적어둘 테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